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10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가만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떤 포인트로 전략 세워볼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 장 달달한 포인트는 11월에 너무 올랐나? 입니다. 자, 간밤 미국의 노동부 10월 구인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 940만을 훨씬 하회한 건 물론이고요. 870만 개를 기록하면서 2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국채금리 급락과 함께 당장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종료 선언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은 이를 크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에 너무 오른 탓일까요? 간밤 발표된 뉴스거리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이사벨 슈나벨 ECB 이사가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능해졌다라면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고요. 또 미국 채권 시장 또한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했으며 또 뉴욕 3대 지수 약포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구인이직 보고서 일명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장님 보고서로 불리는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채용 권고 건수는요, 873만 건으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62만 건 감소를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는 52.7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11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노동시장은 완만하게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을 한껏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이 발표되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하락을 시작했고요. 또 장중 한때 11bp나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전일에는 빅테크들이 조정받는 가운데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시면요. 다시 빅테크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러셀 2000 지수는 급락세를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거시경제와 기업 이익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미국 경제가 사이클 후반에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경기가 둔화하는 시기로 경기 방어주와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산타웨 랠리를 외치던 월가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스파우팅 록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TD증권은 여전히 12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UBS, 모닝스타, 골드만삭스에서는 시장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너무 많이 반영한 상태로 국채 수익률 하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비교적인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도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 매도했던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좋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등이 코스피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에코프레 BM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또 엔터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소급 보신다라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그간 강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STO 관련주들이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테마 시장은 메인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대상홀딩스 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부각된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실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양금속 우선주와 대상홀딩스 본주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진 종목이죠.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했던 카페24가 장초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또 레비오 코퍼레이션이 관련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 이슈가 부각된 종목 YG 플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중항체 관련주죠. 파맵신과 Y바이오로직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인 컴투스 홀딩스 보실 수 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 종료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 있죠. 자, 아프리카 TV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폐렴 이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건강 종합대책 이슈까지 더해진 제약주 중에서는 경남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을 보실 수 있고, 또 가상화폐 관련주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펜텍과 제주반도체, 그리고 해저 히토류 신사업 이슈가 부각된 종목입니다. LS 전선아시아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테마 동향을 정리해 본다라면 굉장히 산만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메인 테마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둔 미국 시장은 추가 상승을 주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에 과도하게 오른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지난달 주목할 만한 상승폭을 나타냈던 실업률이 이번 주 금요일 비농업 일자리 수와 함께 발표되며, 또 다음 주 FOMC와 같은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아직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승폭이 많이 부족한 국내 증시는 그나마 미국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릴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지라도 또 섹터 간 순환매나 테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테마 간 순환매와 섹터 내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수익은 줄 때 일부라도 챙겨가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시장의 속도에 맞춰서 짧고 빠르게 대응해 나가시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눈치는 그만 보고 종목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보안주입니다. 자, 어떠한 기술이든 발전과 함께 명과 암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비트코인 급등세와 그리고 STO 개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안 문제가 함께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해서 포인트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를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상화폐와 또 STO를 꼽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일 시간외에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던 이러한 가상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그리고 STO 관련주들 또한 이러한 그 관련주 중에 세 종목이나 단기 과열에 지정되는 이러한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와 STO와 관련해서 양쪽 모두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된 것이 확인만 될 뿐 별다른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보안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안 관련주들은 비단 가상자산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죠. 지난 4일이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1테라 분량의 한국 방산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또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드 보안 강화라든가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이민청 설립 이슈와도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바로 보안 관련 섹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양한 섹터에서 보안 관련 섹터가 수혜 섹터로 지목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 제대로 된 시세를 분출한 적이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충분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STO 시장의 개화와 또 가상화폐 관련 이슈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한 이러한 보안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보안 관련주,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한국정보인증인데요.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 사업자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1위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체인증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삼성페이의 지문인증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북한이 국내 기업과 연구의 시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해킹을 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보안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동사가 키움증권과 지난 1월이었죠. 키움증권과 블록체인 기업 또 페어스퀘어랩과 증권형 토큰 사업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또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 바닥이고요. 장기 이평을 돌파하기 위한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차 목표가 6,4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안 관련주로 한국정보인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4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달달한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노 시뮬레이션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라면 한 종목으로도 여러 차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수익을 챙겨주셨고 11월에 다시 전략 잡아주셨거든요. 목표가 달성에 이미 성공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서 오늘 이노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해봤고요. 지난 4일이었죠. 삼성전자 VIR 기기 릴루미노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동사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연말 현대차 자율주행 이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신다라면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시세를 준비하고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다시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왔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 시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 시뮬레이션 두 차례 수익을 챙겼는데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우리기술투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놀랍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급등세와 함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욕심내고 홀딩할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5만 달러를 돌파한다. 내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내년에 또 반감기가 도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 또한 부각이 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또 가상화폐 관련주로 우리기술에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상승을 했고 또 본방송에서 추천드리면서 큰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대장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준다라면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면 6,000원 자리죠. 6,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 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함께 그 시세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지지라인 6,000원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